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민원 처리반 2부 진행도 저 박민영 앵커가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대체로 갖고 있는 종목의 손실 구간 진입으로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에 대한 상담 최대한 많이 저희 다뤄볼 거니까요. 종목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786-1021, 1023번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전화 걸기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 그 또한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었죠. 골드만삭스가 코스피가 조정을 겪으면서 12,000선까지 갈 것이다. 그 근거는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 이익 성장의 중심에는 반도체나 핵심 IT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반도체와 핵심 IT 로포트를 압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종목의 단기 변동 혹은 쉼을 노려서 타 섹터로 또 관심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인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민원 처리만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남은 6월과 하반기까지의 전략도 들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MTNW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지우 위원님 모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우여곡절 끝에 특정 종목으로 쏠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8,800을 종가상으로 넘어선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골드만처럼 그 이상 간다라는 의견이 있고 지금의 상승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분한 의견 속에서 과연 정홍주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0,000포인트는 쉽게 넘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예전에 2,000, 3,000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급 자체가 레벨이 완전 바뀐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 2,000, 3,000에서는 이 사이클을 타면서 상고하죠, 상저하고 이건 이제 어떤 기준의 사이클인데 지금은 사이클이 이런 상고가 아니고 몇 년입니다. 네. 연 단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반도체가 모자른 상태다 보니 이쪽 기업도 그럼 나도 먼저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더 폭발하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폭죽 속에서 증시 랠리는 연 단위로 가는 그래서 지금 퍼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퍼가 10도 안 되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서 앞으로에 대한 적정 주가로 봤을 때 충분히 두 배 정도까지도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10,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이 AI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대세 상승장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일단 10,000포인트 이상까지 계속 조종시마다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지금 이제 페드에 대한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롭게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텐데 임명하자마자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는 어려워요. 지금 아직 물가도 높은 상태지만 높으면 원래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바로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인상하기도 어렵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동결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동결을 계속 하다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독립된 기구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임명을 잘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사람을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했는데 이제 파월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좀 바라보는 시장에서 증시 하방경기 속에 트럼프 임기까지는 계속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침에 따라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되 하지만
기본적으로 페드워치에서에 대한 기본적인 금리의 방향은 이번 연도까지는 동결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내후년도에는 우리가 좀 시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연도만큼은 어차피 2월 12일 날 스페이스 상장도 있고 또 이제 9월 달에 오픈의 상장도 있고 또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사건인 상태에서 당장 하락장이들하고 폭락장이 오게 되면 이거 다 상장에 대한 악영향을 줬을 때 바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게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전 세계에 먼저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지어서 먼저 AI 산업의 선두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상장을 제대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이제 돈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투자 자금을 유치를 제대로 해야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11월 달에 트럼프 중간선거에 또 공화당에 후원을 또 해주고 있는 사람이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잘 돼야 또 이제 트럼프도 또 이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번 연도 말까지는 하방 경직을 보이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보는 만큼 조종시마다 매수하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만선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화두를 던져주시면서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조정시 매수 관점 언급 주셨네요. 자, 그러면 공명정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눈여겨보시는 업종이 있다면 또 무엇일지도요. 예, 반도체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무엇보다 제가 반도체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도, 주말이 아니지 휴일 사이에도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죠. 마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이런 뭐 주문형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또 굉장히 설계 기업들도 강하고, 그리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주가를 3배 이상 이제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미국 증시도 반도체 위주로 가는 흐름,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 반도체 흐름으로 좀 가는 흐름이죠. 이제 일주일 동안 코스닥이 워낙 5일 동안 투매가 나와가지고 아마 코스닥 쪽에 이제 막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코스피 이제 삼성전자, 삼전닉스 ETF 2배 상품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묻지마 식으로 매도 물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부정적으로 보고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투심에 의해서 묻지마 식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 연기금 쪽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매 물량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기금 쪽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 안 했다,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투매를 던져야 될까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뭐 상향 조정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항상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을 외인들이나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삼전닉스의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조정받은 거구나. 그러면 다시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반기 코스닥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성장펀드 자금도 들어올 거고, 국민연금 자금도 들어올 거고, 외인들의 자금도 지금 계속 오히려 코스닥 쪽은 오히려 순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승강제 도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의료기기 업종도 하반기 또 원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뭐 반도체 쪽 내에서는 상반기에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들이 또 광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를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TSMC, 엔비디아 쪽도 이제 양산 얘기 나오고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호전자 지난주 삼성전자랑 실리콘 포토닉스 공동 개발한다, 파트너로 낙점됐다 얘기 나오죠. 근데 뭐 코닝사,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글로벌 고객사 거의 다 확보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하반기에도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이제 저평가.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있고, 어제 내년도도 또 전망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제가 연초에 해드렸던 얘기예요. 올해 가장 중심은 메모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완전 적중을 했거든요. 삼전닉스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꽤 올라와서 조정받는 것뿐이지,
코스닥 자체가 지금 뭐 상투를 시연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잘 보실 필요성이 있다. 캐비너 씨 같은 경우도 물가지표 방법을 좀 달리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물가지표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금리나 명분 쌓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미국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또 코스닥과 같이 이제 코스피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코스닥과 같이 가는 흐름이 전개된다고 하면 역시 반도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올해 1월 달이에요. 코스피 뭐 3, 4천 얘기 나올 때 5천 이상 얘기했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 이제 7, 8천 얘기 나올 때 10,000포인트 이상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00포인트 이상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그러니까 증시 투매 나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오히려 편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방향은 위로 일단은 잡아놓고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변화는 상반기에 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나 크게 뭐 방향 자체는 변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11월까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는 두 분의 시황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조정시 어떤 섹터를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는 것 같아요. 얼핏 이렇게 힌트식으로 얘기를 주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홍주 위원님, 네. 조정시 매수 관점 뭐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기판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종목군들일까요?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다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배터리를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배터리요? 배터리 일단 기본적인 큰 마인드 자체가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다 보니 기주 자체를 이제 우상향으로 보는 거죠. 지금 아직 전고체 배터리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뭐 파일럿 라인 양산을 하고 있지만 테스트 번역이 되겠는데 본격적 대량 양산이 27년도부터의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꼭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7년도, 28년도 계속 위쪽으로 이미 대기업의 그 배터리 3사들이 현재 컨센서스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실적이 뭐 몇 배씩 뛰는 게 27년도, 28년도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이미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배터리거든요. 그렇게 퀀텀 점프할 정도의 몇 배의 실적이 는다는 자체는 명확한 산업의 방향이 위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캐즘 뭐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전체 생산량이 실제 지금 에너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생산량은 남아요. 모자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 이게 이제 모자라니까 송배전을 까는데 송배전이 원활하게 못 갑니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으로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ESS, 이쪽이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 부족하니까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ESS를 필수로 짓는 추세를 타고 있는 만큼 현재 전기차에 대한 캐즘을 해결할 수 있는 ESS 시장에 대한 증가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의 기업 자체가 지금도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27년도까지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요 거점에 대규모 ESS를 설치해서 이 전력에 대한 흐름을 완충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 조종시마다 매수의 마인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배터리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배터리를 비롯해서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의 하락으로 이슈로 떨어졌지만 그걸 다 저가 매수의 찬스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같이 밀린 만큼 조정유한 배터리 쪽에 대한 매수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배터리라는 키워드 내에서는 뭐 전고체도 있을 거고요. ESS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 내에서 조금 지수에 연동되어 같이 좀 빠져버린 억울한 종목들도 많을 텐데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저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정홍주 위원님은 일단 배터리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고요. 공명정지위원님께서는 어느 섹터일까 싶은데 이미 앞에서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반도체. 예. 지금 반도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네. 미리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반도체. 이게 제 별명이 정반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단 주식은 중요한 게 이익이 이제 급증할 만한 업종을 이제 찾는 건데, 근데 다른 것들도 다 좋아 보여요. 예. 뭐 지금 말씀하셨던 배터리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예. 반도체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장이 아직 다 완공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지금 당장 막 급락하거나 폭락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거지.
테마를 형성할 거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또 반도체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신기술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뭐 간밤에 이제 뭐 코닝이라든지 뭐 마벨 지금 이제 앞으로 유리판 관련주,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 주문형 반도체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성호전자랑 이제 공동 개발 또 얘기 나오고 엔비디아도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활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얘기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예,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이번 주죠. 예,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BYD 수주, 파운드리 수주했다 얘기도 나오고 알리바바 칩 수주했다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만 이제 잘하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면 하반기 이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지 모르죠. 예.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기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이미 퍼가 수십 배예요.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는 퍼가 10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아직 너무 저평가돼 있구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주가를 미래 실적 대비 땡겨 쓰지 않은 거예요. 삼전닉스는 아직 땡겨 쓰지 않았는데 삼성전기나 LG노텍은 좀 땡겨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버블이 생긴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제 AI 칩 베라 루빈을 양산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이번 주 나왔잖아요. 예. 엔비디아 젠슨랑이 얘기했죠. 양산 이제 돌입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4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도 하반기 계속 또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까. 대신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있죠. 예. 그때까지 너무 좀 과열 양상으로 가게 되면 아마 11월 전후로 해서 증시가 좀 생각보다 심하게 좀 꺾일 수도 있어요. 미리 기대감 때문에 막 유동성 장세 이제 올라가다가 그럼 이제 또 한번 좀 조심했다가 또 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기대할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정반도로서 반도체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의 최근 뉴스까지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업종, 두 분의 유망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의 탑픽 종목들까지 들어볼 거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정말 많은 상담 연락이 와서 빨리 상담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 접수해 주시는 방법 확인하고 본격적인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곧장 연결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로 상담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뒷번호 5508님, 20%의 비중으로 79,000원대 매수 가격인데요. 곧장 전화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머티 20% 비중인데 사실 지금 마음이 조금 좋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57,700원 라인. 아마 이렇게 매수 가격대가 뒷배가 이제 836원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중간에 아마 추가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에코프로버티. 저희 곧장 넘겨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서 이제 배터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와 함께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고요. 일단은 양극재를 만들기 직전 단계의 핵심 기초 원료가 이제 전구체인데요. 그런 전구체에 대한 생산 기업으로서의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의 몸값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어서 전망이 밝고, 그래서 지금 산업 자체가 막 실적은 없지만 적자를 보겠지만 미래가 굉장히 밝은 그 로봇과 마찬가지예요. 두산업부터 또 적자를 보였지만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실적이 폭주하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라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구체 국산화 공급망 내재화의 핵심 수혜주로서 중국산에 대한 전구체에 대한 배제를 앞으로 계속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산화하고 있는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 보유하고 있는 대체 수요의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 흐름 자체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방향성은 위쪽인데 이 숫자적인 기준에서 가격이 맞아야 당장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성은 좋은데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 공모가가 36,200원이 좀 되거든요. 약 그 정도 나오는데 일단 그정 기준에서 왜냐면 이제 처음에 공모가랑 다르게 상장하고 나서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보다 36,000대 200원 정도면은 여전히 아직까지 좀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죠. 있고 아직 이제 그 수치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숫자로 봤을 때 일단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 이게 흑자로 1분기 나옴에 따라서 이제 흑자로 전환된과 함께 27년도, 28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방향은 위쪽인데 여전히 퍼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기준에서는 뭐 실적 없으니까 퍼가 뭐 176, 굉장히 높죠. 28년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주가를 미리 좀 선반영하거든요. 포도 포. 근데 29년도, 23년도, 2030년도까지 바라본다면 뭐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28년도까지 계산했을 때 여전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다면 그 수정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추가 하락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현재 신저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디가 저점이라고 예단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가격적으로 아직 좀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앞으로 큰 성장할 만한 기업이다 보니 저점을 잘 형성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팔 종목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점이 확인되면 사야겠죠. 근데 저점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저점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숫자인 만큼 공모가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보유주 팔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팔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점이 형성되기 전에 팔았다가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막연하게 가만히 있고 있다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게 되면 수급의 개인들이 워낙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한 달 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금방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왜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일봉에서 막 갑자기 뭐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대양봉이 나온다. 그런 형태가 나온다면 그때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손절을 감내해서라도 매도했다가 다시 이 종목이 재평가를 받는 그 순간에 뭐 대량 양봉이 거래대금과 동반이 될 때 다시 진입하는 이걸로 요약하면 될까요? 그죠. 그게 안전은 한데 뭐 또 팔았다 내일 당장 또 지수가 단기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반등이 곧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내일 또 팔자마자 순간 단기 반등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팔고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또 재미수가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쌍바닥 만들고 그러면 재매수했을 때는 좀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팔고 단기는 순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508님께서 조금 참고하셔서 이제 전략을 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의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감사합니다. 답변 건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으로 연락 주셨는데 만나 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밝으신데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매수가를 봤는데 25만 원에 LG 이노텍 15%. 와,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수익 정말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예. 또
저희 입장에서는 와 수익 많이 나셔서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지난 거래일의 변동성 때문에 좀 덜컥 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18% 정도 밀리면서 마무리된 LG이노텍입니다. 제가 공명 정지위원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해 주셔서. 예. 네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네, 일단 제가 요즘 팬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LG노텍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제 네. LG노텍 하면 예전에 이미지가 항상 애플 부품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네.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반도체 기판도 이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인텔 쪽에 최신 패키징 쪽에 이제 기판 쪽도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SK하이닉스 쪽이랑.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분명 선반영된 측면은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3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퍼가 지금 10배가 안 되죠. 한 7, 8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지금은 분명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선 퍼가 지금 30배가 넘어갔구나, 이제 고평가는 돼 있구나. 그러니까 증거사 목표 주가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나왔던 부분을 보니까 한 185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와, 딱 181만 원 찍고 내려오네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왜 일단 잘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을 잘하신 거냐면 투자자분은 지금 과거의 실적을 보고 주가를 매수하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 미래 예상 좀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수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721선 부근, 이 주식 싹쓸이 기법이라고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팬분이라고 하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네네. 721선 부근에서 항상 주가의 매수 기회를 노린다. 이게 싹쓸이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고래 기법이고요. 싹쓸이는 이 밑에 있을 때 싹쓸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싹쓸이 하는 게 아니고 밀집돼 있을 때 싹쓸이 하는 거예요. 주식은 정별, 이제 밀집 국면 정별 초기일 때, 그러니까 밀집 국면 정별 초기일 때 사신 거기 때문에 또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하신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이 가격대 위치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네노라는 국내 뭐 대표적인 뭐 전문가 뭐 증거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답이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반도체 쪽이 일단 업황이 꼭대기까지 갔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도체 업황이 꼭대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겹만 계속 앞으로는 줄줄줄 떨어질 거야. 또 이렇게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기술적 이제 지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180만 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네.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네.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5일선이 깨져버렸네. 그러면 단기 상투 신호네. 주식은 단기 상투 신호고 막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되돌림 반등을 줄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돌림 반등을 이제 좀 주는데 종고점을 뚫지 못하고 쌍봉을 시연하네. 종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꺾이면 그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쌍봉이 시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봉이 아니고 쌍봉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하락 압력이 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 여기서 이제 180만 원대를 뚫어버리면 또 신고가죠. 그럼 또 새로운 시기가 또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어디까지 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고평가돼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또 대규모 수주 얘기가 나면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지금 뭐 점쟁이처럼 예단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아마 이제 간밤에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 다우도 200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 야간 선물도 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방송 전에 보니까 일단 플러스권으로 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좀 반도체 또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재차 5일선 회복이 되면 종고점을 돌파하는지 추세를 지켜보시고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는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11만 원대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11선이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21선까지 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85만 원대까지.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지지권은 85만 원, 단기 지지권은 111만 원 정도, 그리고 단기 저항권 180만 원 돌파 여부를 체크포인트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118만 원이 깨지면 예. 거기서는 그냥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축소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21선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11만 8천 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11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전량 보유하기보다는 뭐 5% 정도라든지 뭐 10% 정도라든지 축소하면서 또 바닥에 있는 거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또 코스닥이 바닥권에 저는 올 것 같은데요. 하반기. 예.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바닥은 이미 지났는데 코스닥은 이제까지 또 못 올라오면서 좀 더 바닥권에 진입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예전에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해외 쪽에만 투자하다가 만약에 국장에 투자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전에 국장 투자하면 뭐 약간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이제 과열돼 있는 것만 찾지 마시고 또 바닥에 있는 거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선생님 저 주성 엔지니어링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여기서.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LG 이노텍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잘 선택하셔서 좋은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들 만나 뵐게요. 문자 연락 주셨는데요. 뒷번호 1845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비중 18% 71,500원에 매수하셨다고. 자, 미래에셋 증권도 정말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한 이슈도 있고 거래 대금도 많고 해서 관심을 뜨겁게 받았었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도 최근 들어 많이 내렸어요. 정주현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증권주 진짜 신기해요. 거래 대금도 이렇게 좋고 막 그렇죠. 활발한데 증권주 왜 이렇게 못 가요? 그동안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전략을 같이 한번 네. 세워봤습니다. 일단 증권주 자체는 증시의 강세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25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해가지고 주가 위치 자체가 뭐 1,000원대, 뭐 10,000원 이하에서 뭐 8만 10배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만큼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증시가 좋아도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다른 분야가 힘을 못 얻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항상 신고가에서 3개 연속 음봉이 나오면은 약세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고점. 근데 거리가 늘었죠. 늘면서 있고 또 길었죠. 흑삼령. 이때 매도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매도하고 5개월 선 붕괴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선 매매가 철저하게 필요했고 수급도 지금 좋지 않아요. 개인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뭐 지수가 10,000포인트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가 또 지수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 기준에 맞춰서 매매가 중요해요. 수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선 아래서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적을 봤을 때 컨센서스 자체가 27년도, 28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의 실적이 없는 형태에서 흑산병 상태에 보유한다? 잘못 보유한 거죠. 여기는 5개월 선 매매가 필요했고 지금 현 구간에서도 5개월 선 아래서는 보유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는 상태가 좋고 만약 다시 한다면 5개월 선 회복 후에 5개월 선 대응이 필요한 위치라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을 가볼게요. 정지우 의원님, 리노공업. 갖고 계신 분들이 리노공업을 비롯한 IT 소부장단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11만 2천 원에 매수하셨대요. 지금 종가가 92,800원대 10%인데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김창희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네. 해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켓 제조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리노공업을 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딱 한 번, 두 번 정도 왜 지금 봤을까요? 예. 별로 최근 들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은 퍼가 지금 10배 이하일까요? 예. 아니, 퍼가 30배가 넘어갔죠. 예상 실적 대비. 그러니까 30배가 넘어가서 실적 대비 고평가돼 있구나. 저평가돼 있지는 않구나. 미래의 예상 실적을 땡겨 썼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못 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또 코스닥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어차피 이제 일단 반도체 코스닥이 간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또 주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예상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요즘에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마 지금 최근 들어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일 거예요. 코스닥이 다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한 업종만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닥에서 공략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바닥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최근 들어 좀 떨어져도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은 또 여기서 좀 11만 원대에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까지 많이 벌었잖아. 예. 지금 여기서 다시 또 투자해도 손실이 크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주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싹스리포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721선 부근 여기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방송 활동을 한 지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15년 동안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은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 720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대부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 지키실지 몰라요. 지킨다는 게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이 날 때는 뭐 위에서 있을 때도 고평가돼 있는데도 더 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바닥에서 투자를 좀 하게 되면 더 손쉽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추격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리노공업 자체 이 회사만 문제가 있어서 꺾이는 게 아니고 코스닥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코스닥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그리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이제까지 나타났거든요. 바닥권 온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전 저점 부근 9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받고 올라왔잖아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코스닥이 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000포인트대가 이제 바닥권 진입한 것 같아서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13만 원대 부근을 일단은 저항권으로 보세요. 예,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거기선 뭐 전량 보유하기보다는 절반 정도 축소로 관점으로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노공업이 5만 원대 있을 때처럼 바닥에 있는 것들 많지는 않지만 바닥에 있는 것들을 또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항권, 지지권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네. 마치겠습니다. 예. 13만 원 라인의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반절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회복의 리노공업으로 기억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분과 함께 저희 시황관과 종목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 각각 두 분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 내 종목은 무엇일지 탑픽 종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관심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 과연 어떤 종목을 주셨을지 탑픽 골라주세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뭐 탑픽이죠.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흐름은 전체 다 올라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세계 최대 선두 기업으로서 이번에 이제 미국 DT 에너지와의 2조 4천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ESS 쪽에 대한 본격적 성장이 전기적 캐즘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또 4680, 4682 원통형 배터리 채택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26년도 이번 주 말부터 본격 양산 시점부터 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이 4680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 배터리보다 몇 배가 더 비싼 배터리로 일반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대량 생산에 대한 대량 생산과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이면서 그만큼 테슬라 외에도 유럽, 미국, 북미의 완성차 업체들과의 추가 공급 계약 가능성까지도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적인 증가 추이 속에서 앞으로 본격적 주가의 강세를 우리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외에도 ESS 매출 비중이 20% 중반까지 확대가 됨에 따라서 본격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리튬 망간 리치 같은 보급형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좀 분산해서 이런 가격도 저렴한 이런 배터리 쪽도 좀 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내 배터리 공장 본격 가동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첨단 세액공제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 보조금이 영업이익에 대한 하방 경직을 보이게끔 단단하게 지지하는 하나의 또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미국 내에서에 대한 생산과 실적을 하방 경직을 보이는 이슈가 나오는 시점이라 이번 연도 말부터 해서 또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본격적 양산에 더욱더 박차를 가다 보니 주가는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은 맞습니다. 다만 가격을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업황, 방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를 잘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의 이익이 이번 연도보다 내년도 10배, 컨센서스가 10배라는 것은 굉장히 큰 퀀텀 점프 형태로 터닝 포인트가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확실하게 가겠구나는 것을 이런 실적의 흐름의 차이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방향은 위쪽이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 위치 적정 주가가 얼마냐? 현재 퍼가 28년도 기준에 36이에요. 근데 이제 29년도를 봤을 때는 좀 더 낮겠죠.
하지만 28년도 정도를 보통까지 한 1년까지를 이제 앞당겨서 시장이 좀 이번 연도는 반영을 좀 하기 때문에 뭐 10년 후까지 반영을 미리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 주가 위치 자체가 약간 가격이 높고 근데 수급이 좋아요. 요새 지수가 막 폭락을 맞을 때 코스닥 지수 막 내려갈 때 배터리 쪽이 그래도 잘 좀 버티는 모습이 일부러 나왔어요. 증시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만 반도체가 약할 때는 배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반도체 아닌 배터리죠.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바로 반도체 공장 가고 재무장관은 배터리 공장 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업황이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세계 최대 선도 분야로서 항상 우리가 관심권을 두는데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위치가 원래 공모가 30만 원이라 30만 원 근처일 때 제가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게 바로 LG 솔루션이에요. 이 당시에 30만 원 근처 올라갔어요. 다시 지금 또 한다면 현재 5개월선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꾸준하게 20개월선 매매를 이어가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 단가는 49만 원 정도, 손절가는 37만 원 잡고 하되 큰 그림에서 이런 지지권을 설정해서 꾸준하게 고점의 형태를 돌파하는 거에 초점 맞추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49만 원과 손절렌 37만 원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 설명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공명 정지위원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예, 제가 항상 1월 달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오늘도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와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지났지만 또 오늘 또 이거를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성호전자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개 거의 뭐 전 세계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할 만한 기업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성호전자를 안 갖고 왔다라고 해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은 점이 뭐냐면 세계 최초로 이제 원자층 성장 장비. 이제 앞으로 이제 TSMC, 애플,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내노라는 글로벌 이제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전 세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쪽도 최근 들어 수십 대를 지금 수출했다. 이제 출하시까지 했죠. 그래서 한 언론 보도는 2조 원이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만 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500억을 사고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막 170억 가까이를 또 샀나? 슈퍼개미가 1000억 투자가 괜히 들어왔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주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주성을 제가 사놓고 방송을 때려쳐야 되나? 농담 반으로 진담 반으로 했는데 그런 투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신뢰하시고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화 상담도 그래서 한 투자자분이 주성 엔지니어링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항상 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의 핵심은 뭐죠? 메모리죠. 이제 GPU는 아니에요. 이제 메모리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낸드 플래시도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제 쌓을 가능성이 높아요. HBF죠. 그런데 AI 핵심은 그러면 과연 메모리만 있을까요? 우리가 전력이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 들어 전력주들도 많이 뜨는 모습이 나타났죠. 전력과 메모리가 있으면 AI 앞으로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성능 더 확대시킬 수 있고 AI 산업 더 발전시킬 수 있잖아. 그런데 전력이랑 반도체를 투 트랙으로 볼 수 있잖아. 앞으로 에너지 쪽은 가장 크게 성장할 만한 에너지 쪽이 태양광이다라는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원전을 짓는 데는 이제 5년에서 10년, 많게는 2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언제 지금 AI 지금 전력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대표사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술로 세계 원자층 성장 장비 이 기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세 가지를 독점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기술력 확보해서 글로벌 기업들에 수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수주 전망도 나오잖아요. 그런 만큼 이 태양광 쪽이 앞으로 수소, 원전 이런 것들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표자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시가총액 200조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원래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대놓고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 시가총액 200조 원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 400조 원에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한 5위권까지 올랐는데 그만큼 주성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싹스리 기법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1월 달에 최대주가 대량 매집했죠. 대량 거래 터지죠. 밀집 국면 정별 초기죠. 721선 부근에 있죠. 사야죠. 네, 그래서 사신 분이 대박이 터졌겠죠. 그리고 또 올라갔죠. 근데 최근 들어 조정이 나오죠. 근데 아까 LG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는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지면서 퍼가 수십 배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꺾이죠. 근데 지금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코스닥 투매 때문에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코스닥 투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이 그냥 업계 대표는 전공정 장비 업체잖아요. 후공정은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는 최근 들어 이제 테슬라, 테라팹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선 부근에서 딱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 21선이 중요한 지지권이구나. 그런 판단에서 21선 중요한 지지권,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고 뭐 손절가는 한 15만 원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는 대표사님은 한 200만 원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한번 60만 원을 책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매수가는 이제 지금은 바닥권을 지났지만 이제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첫 5일선 회복되는 거잖아요. 5일선 기준가로 한 20만 원 이하를 책정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업은 차라리 저는 심리적 원래 마음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져야지 더 강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이 웬만해선 투매가 잘 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지수 투매 나와도 올라가죠. 이게 대부분 바닥 신호로 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탑픽으로 코스닥 탑픽 종목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내년도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 3년 뒤에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성호전자까지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해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시점에서 널리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다양한 투자 모멘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아쉬운 분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해 뒀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의원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십니까? 예, 바로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한 개만 압축해서 당일날 상한가 칠만한 것이 어떻게 찾을 방법이 있겠느냐. 제가 공개 방송 바로 어제 LG엘리베이션 최근에 공개 방송 통해서 당일에 상한가 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듯이 한 개 찍어 상한가를 치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같이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리라 믿고요. 공명정지위원님은 어떤 얘기 해주십니까? 예, 중요한 것도 바닥을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찾는 방법들을 열심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바닥은 한번 지나가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뒤늦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가 좀 술렁거리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꽝 대신 닭을 보기보다는 역시 꽝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제가 이제 주성이라든지 특히 성호전자도 1200%, 뭐 6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고 열심히 제가 중요한 내용들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또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시면서 바닥에서 편안하게 대응 가능한 종목 혹은 선택지를 확 좁혀서 특정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의 과정으로 선택지에 들어가는 종목들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곧장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호흡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접수 주신 분들이 많아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상담이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 3, 4부도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3부, 4부에서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접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그리고 공명 정지혜 위원님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